연출부터 안녕하십니까. 한수도민을 연출한 청계식당 라스의 대표 이기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脚本の前田です。 안녕하세요. 번역을 한 용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저희 이제 같이 공연 관람해 주셨던 분들 뭐 느끼셨던 지점이나 뭐 궁금했던 점들 관객분들께도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저희 지금 바로 이렇게 마이크를 드리면서 질문하시겠습니까? 조금 저희 서로 약간 어색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먼저 사전 질문 받았던 것 내용을 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선은 좀 사전 질문들 중에 좀 약간 공통됐던 질문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한 버전으로 저희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그래서 질문했던 내용이 저희가 이제 그 극 중에서 도미노라는 존재가 나오는데요. 이 도미노라는 것이 실제 한다는 설정일지 혹은 아니면 이 부분은 마카베의 망상일 뿐이고 도미노 현상처럼 보였던 일들은 우연에 의한 것인지 이걸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또 뭐 연출님과 작가님의 생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같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두 분 함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はい、本当のところは決めてないです。 사실은 정하지 않고 썼습니다. ただ劇中の世界では実際真壁が最後消滅してしまうので、そういったことがあるっていうことが示唆されているっていう映画です。 그렇지만 이야기의 끝에서 마지막에서 마카베가 정말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아 있구나 라고 끝나는 그런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도 대본을 읽었을 때 이제 제가 해석한 바로는 마카베가 실제로 도미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고 싶다. 아주 맹렬하게 사라지고 싶다. 라는 그의 마지막 바람이 이 극의 종국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가 실제 도미노였기 때문에 라고 저는 개인적인 해석을 가지고 이 극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관객분들께서도 다른 해석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해석도 너무 궁금하긴 합니다. 혹시 뭐 관련돼서 본인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거나 뭐 비슷한 질문 있으시거나 또 다른 질문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이 쓰여진 지 조금 된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보니까 이제 작가님께서 일본 사회와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바뀌어서 일본 사회나 인간관계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바뀌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보니까 몇 번의 이제 개작 수정 과정을 거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작이나 수정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그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はい、そうですね。多分書いたばかりの頃は誰もが抱えているというか、どちらかというと書いた時は自分自身のそのルサンチマンというか、やっぱり当時僕も書いたものがあんまりうまく劇作家としてうまくいってなかった時期に書いたような初期の作品だったので、
やっぱり何かこう被害妄想のようなものがあってそういった個人的な部分でちょっと書き始めました。 맨 처음에 이 작품을 썼을 때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썼을 때 잘 극작가로서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피해망상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그런 개인적인 마음에서 썼습니다. 最初に書いた時は、あんまりアイディアは面白かったんだけどもあんまり出来のいい作品とは言え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再現重ねながらやっぱりこのテーマっていうのが個人の中に収まるものではなくて誰もが抱えている何かこう報われない気持ちってものにその時代ごとにつながっていく作品だということにだんだん気づいていきました。 그리고 맨 처음에 썼을 때는 아이디어는 재미있지만 작품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만족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점점 재공연을 이제 하면서 이게 개인적인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에 대한 그런 억울한 그런 마음 이런 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을 의식하면서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例えば今でしたらこのドミノっていう考え方ってこう人の弱い心に入り込んでくる考え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都合よく自分なりに解釈したい自分が報われないことを都合よく解釈したいっていうふうに弱い心に入ってくるものっていうふうなものがあって例えば今だったらそういう陰謀論みたいなものにつながるようなものを感じています。 예를 들면 지금 이 도미노 같은 이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약한 사람한테 약한 마음 속으로 이제 들어오기가 쉬운데요. 이런 거는 뭔가 이 사람에 따라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버린다거나 굉장히 약한 사람을 현혹하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시대랑 좀 맞닿은 게 있지 않을까 말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앞서 질문해주신 분의 내용과 조금 연결이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연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한국도 이제 2024년 초연 이후에 1년여의 시간 이후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재연을 진행하게 되었고 사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에는 이제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 국민들도 그 상황을 지켜보고 그리고 지내오면서 많은 변화들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출님께서도 초재연을 거치시면서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이 작품을 감각하는 어떤 차이가 좀 있으셨는지 만약에 있으셨다면 그것들을 작품에 어떻게 반영시키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초연할 때 내란이 일어났거든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선고가 날 때 저희가 재공연을 하게 됐더라고요. 사실 그 시간이 뭔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었던 그 당시의 어떤 시대 24년도의 어떤 상황과 사실 아주 대단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까?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개인주의들, 서로 싸우는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지 않았나? 라는 그런 감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마카베라는 인물에게 양가 감정을 느끼고 있거든요. 연민과 어떤 보기 싫음 그를 마주하기 싫음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보기 싫어하는 시선을 사실 조금 더 중심에 두고 이 극을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초연 때. 네. 어떤 사회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그를 아주 두둔하고 사랑할 자신은 없으나 그래도 이 극 안에서 뭔가 그의 편이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 그의 말을 조금 그의 속내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더 팍팍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에서 어떤 인물 분군에 대해 좀 변화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고민을 좀 했었고, 예, 그런 그게 지금의 결과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글 너무 잘 봤고요. 토로라는 인물 굉장히 강한 믿음으로 자신의 그 HIV를 이겨낸 것 같아요. 마카베도 굉장히 강한 신념으로 도미노를 그 끝까지 끌고 갔었는데 막판에 요코미치의 한마디, 사실은 도미노는 너였어 라는 한마디에 그렇게 깊게 끌고 왔던 신념이 한 번에 무너지고 마카베가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 막판에 그 요코미치의 한마디가 왜 그렇게 마카베한테 크게 다가왔을까? 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작가님께 여쭤봅니다.最後の一言っていうのは真壁が追い詰めたあなたがドミノだ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 그러니까 그 요코미치가 마지막에 당신이 도미노다라고 말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やっぱり僕はその真壁は自分じゃないところにドミノを見ていた時はすごく強く語っていたんだけども、それがもし自分だったんだって言った時に、その横道が指摘するように、確かに自分の思う通りになっていくって言って、で、自分のからくりに飲み込まれた時にすごく彼の中でこうドミノをうまく使えなかったというか、言ったら沢村の意見ですよね。沢村の意見ってやつを多分もろに食らってしまって、結局自分自身がその破滅を引き寄せてるんだっていうことを多分受けてしまった、そこだと思います。 네, 아마 그 마카베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아닌 사람이 도미노였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뭐 강하게 말을 했지만 그게 자기가 도미노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그 억울한 감정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사무라가 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계를 이제 파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앞선 질문자님의 질문에 이어지는 질문이라서 바로 연달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노츠카사가 마카베한테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도미노가 있다고 해도 거기서 살아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라는 말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이 좀 약한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가장 두려운 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가 힘들고 그렇지만 그걸 결국 이겨내고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 그 사람한테 가끔 위로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요코미치가 사실은 당신이 도미노일 수도 있다, 더 도미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요코미치의 말 때문에 마카베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츠카사가 하지 못했던, 의사로서 던지지 못했던 위로가, 혹은 어떤 세계관의 붕괴가 요코미치 말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뭔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세계관을 부수고 그런 건데, 요코미치가 사실 네 불행은 네가 만드는 거야 라는 그 마카베가 거부하던 부분을 마카베의 논리 안에서 짚어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카베가 결국은 사라지길 바라는 소원을 빈 거고, 그래서 사라지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왜 마카베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을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했던 그 어떤 습관 같은 불행이 그에게 잘못된 소원을 빌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걸 보면서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미노 마음대로 되는 게 세상인데
마카베는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됐던 것 같은 인물이라서 현실에 사실 많은 마카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 작품에서 나오는 마카베의 마지막 같은 결말을 맺지 않으려면 이 많은 인물들이 마카베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 혹은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면 좋을까? 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해 보신 작가분님과 연출가님께 여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はい、すごく重要な質問だと思います。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大野が言っている、それでもこの世界で生きていかなくちゃいけないっていうのは本当に厳しい言葉で、強くなくては生きていけないっていうことを言ってることですよね。 네, 오노가 말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말은 정말 강해야만 한다라는 말이랑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マカベがこのラストにした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マカベってアンチヒーローだと思うんですけど、一つは自分がその悔しくて恥ずかしくて消え入りたいっていう気持ちもあるんですけども、なんならその結局強いやつらしか生きていけないんだったらこの世界から去っていくみたいな、そういったところもちょっとあるんですよね。 이 마카베는 결국 이 이야기 속에서 안티히어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마카베가 정말 마지막에 사라져버린 이유는 뭐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래 결국 세상은 강한 이들이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なのでマカベがその言っていることっていうのは、その告白していること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この世の中って圧倒的に不平等じゃないかっていうことをマカベは告白している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마카베라는 인물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은 정말 불평등하다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なのでだったらこの世界から出ていけばいいっていうことでマカベのように消えることは実際はできないわけだし、あと沢村が言ってることも多分すごく正しいし、僕も共感するメッセージなんですけども、そんなに簡単でもないっていうところがあって、なので僕も当然そのどっちがいいんだっていう問題に対しては答えは出ていないんです。 네, 그리고 정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세상을 반두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와무라가 말하는 건 정말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만든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답을 내릴 수 없는데 글쎄요, 이게 마카베 아까 잠깐 표현했듯이 마카베에게 어떤 연민을 느끼고 또는 나와 닮은 어떤 구석을 보고 하는 부분이 사실 저는 매우 많은 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주 보편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기 싫은 내 모습 같은 거겠죠. 그것을 사실 사라지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마카베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용기 있는 지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절망에서 비롯된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망했다고 또 모두 다 사라지는 선택을 하지도 못한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본인이 원한 부분이 그것이라면 충분히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생활인으로서 긍정적으로 살면 좋잖아요. 라는 바람을 가져보는 거죠. 괴롭고 어려운 어떤 지점들을 사실 정면으로 딱 마주할 수 있는 어떤 순간에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늘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늘 두렵고
결국엔 많은 시간과 그런 순간들을 여러 번 겪어야 그게 또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개인마다 방법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방법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긍정의 형태인 것 같고요. 각자의 방식대로 그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게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마카베와 비슷한 우리들도 그렇게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정도가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쪽 먼저 질문 듣고 다음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이야기가 시작될 때 나오는 말이 도미노가 한 개 무너진 거,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온 도미노에 대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반에 주인공이 도미노 한 개가 또 무너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남편분께서 칼을 이렇게 확 꽂으면은 벽이 세워지면서 남편이 뻥 하고 터질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이 나중에 주인공이 도미노인 게 드러나면서 주인공에게 도미노 한 개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게 되게 재밌었고요. 주인공이 한 마리 도미노 한 개가 되고 또 다른 칼날이자 비수가서 돌아오는 점이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질문인데요. 그 대사 전달력이 되게 훌륭하면서도 주인공분이 살짝 발음이 굳었다고 해야 하나? 조금 어물어물한 구석이 있잖아요. 이런 게 아마 배우분 해석인지 아니면은 디렉팅인지 아니면 일본에서 공연했을 때도 진짜 나왔던 부분인지 되게 보면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버전 먼저 답변 드리면 마카베라는 인물을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 고영민 배우님이 실제로 구성한 캐릭터 디자인 안에 있는 지점이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연출부와 대화하면서 논의하면서 만들어 나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아주 또렷하고 선명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인물과 약간의 그런 뭉개지는 발음들과 화술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인물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또 관객분들 피드백 들어보면 이게 되게 인상에 남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영민 배우님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日本版は多分それは役者次第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何か喋り方であえてこもるようなっていうようなことは特にはしていなかったと思います。 일본 공연 같은 경우에는 연기하는 배우마다 좀 약간 달랐던 건 있는데요. 일부러 발음을 이렇게 변화를 준다거나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ただ似てるなと思ったのは立ち方とか姿勢が日本でやった時も俳優も自然とそういうああいう立ち方というかちょっと猫背っぽい感じのになんかシルエットはすごい似てました。 그런데 자세 태도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구부정한 그런 자세 같은 거는 일본에서 공연했을 때랑 그 배우기랑 너무 비슷해서 실루엣이 굉장히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질문이 두 개인데 둘 다 해도 될까요? 네. 우선 먼저 궁금한 거는 도미노라는 존재가 마카베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마카베가 도미노라는 존재를 입증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도미노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도미노가 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僕の設定ですと真壁以外にも結構いてなんていうんだろう、人口 2,3 万人に1人みたいな感覚でいるみたいなことを勝手に設定で思ってました。 제가 설정한 거로는 마카베 이외에도 사실 도미노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비율적으로는 인구 2, 3명 중에 한 명이 도미노가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 3만 명 중에 한 명. 네. しかも劇中でも語られてますけども結構移動すると変わっていく。だから半年間の人もいればなんか2年くらいの人もいるみたいなそんなイメージです。 네, 그런데 이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요. 반년만 도미노인 사람도 있고 2, 3년 동안 도미노인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작년에 학교에서 사무라 미키 역할을 맡아서 공연을 했었는데요. 공연을 하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던 게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무라는 남을 위해서 그 도미노라는 존재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가님과 연출님 생각에는 남을 위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야, すると思いたいですよね。 네, 그런 사무라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ただ難しいのはやっぱり自分でも思うけども、例えば家族だったりとか近しい人とやっぱり会ったこともない人みたいなこと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同じではないなと思います。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사실 내 가족들, 내 가까운 사람들이랑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0% 이타심을 가진 어떤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인생에 살면서 사람 100%는 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런 비슷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느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모든 것을 다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지는 않지만 소위 말하는 나의 이익,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이익보다 어떤 옳은 것, 선한 것에 대한 큰 뜻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글쎄요, 저는 감히 만나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 안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 중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인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지구인들 중에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있다고 믿는 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뒤에 또 손을 열심히 들어주셨는데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저기 순서대로 할까요? 하고 할까요? 제일 뒷분 일단 마이크 넘겨주시죠. 손 한번 더 주시죠. 네, 일단 좋은 공연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카베 소멸하는 부분이 전 제일 인상 깊었었는데요. 마지막 마카베가 소멸할 때 대사 중에 너무 커 오지마 이런 식의 대사가 있는데 그것이 정말 마카베가 보는 환각을 대사로서 나타낸 건지 아니면 작중에서 도미노 한 개가 실현된다는 거에 뭔가 표현을 해서 거대한 도미노가 마카베에게 다가온다든지 이런 그 대사 중에 너무 커 뭐가 온다 오지마라는 대사를 쓴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분한테도 궁금했고 연출하신 분한테도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何か具体的なドミノ、巨大なドミノとかそういうのを想像はしてなくて、強いて言うなら自分が子供の時に熱でうなされてる時のわけが分からなくて怖い感じみたいなのをイメージしてました。 특별히 도미노 같은 어떤 형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 대사를 쓴 건 아니었고 굳이 말씀드린다면 어렸을 때 뭔가 열이 막 펄펄 나고 아팠을 때 굉장히 공포에 떨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했던 신음했던 그런 때를 이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쓴 대사입니다. 빨리 여쭤볼 걸 그랬네요, 저도. 뭐 저도 도미노 형상에 대한 그런 것은 아니었었고 영민 배우랑 그 장면 가지고 굉장히 오래 대화를 나누고 뭐 이미지를 그렸었었는데 저는 어떤 뭐 시공간이 굉장히 왜곡되는 어찌 보면 되게 꿈 같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상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공간 자체가 현실이 아닌 뭔가 계속 뭉개지고 어떨 때는 엄청 빠르고 어쩔 때는 아주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가고 그 모든 것들이 왜곡되고 뭔가 뒤틀리고 있는 그 순간 거기서 마주치는 어떤 과거의 기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현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고요. 근데 뭐 그게 지금 만약 이 극장이라면 그냥 어떤 조명기가 갑자기 막 엄청 크게 이만하게 뭐 보여준다던가 그런 굉장히 뒤죽박죽된 이미지를 좀 그렸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섞이고 돌다가 사라진다. 네. 어떤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극 중에서 계속 모리오를 도미노처럼 믿게 만들어서 끌어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마카베가 도미노였다는 반전을 주는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요. 근데 마카베한테 아까도 공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극 중에서 보면 그 사람한테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 더 많기도 했고 실제로 보는 사람들도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강력하게 신념을 그렇게 어필하다 보니까 대사 그대로 종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작가님과 연출님은 마카베라는 인물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줬으면 했는지가 궁금했고요. 한 가지만 조금 더 붙이자면 그래서 이 극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가장 전달하고자 했던 거 한 가지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真壁、そうですね、すごくさっき、ね、イさんも言ってましたけども誰の中にもある要素が真壁にあるので共感できるとは思ってました。でもやっぱりああいうことをドミノ論ですよね、あれをしゃべることによって一般的に現実でああいうことを言った時には絶対惹かれるっていうのをもう分かってたんで、なるべくその惹かれちゃうその常識の強さの方を強く描いて真壁をこう言ったら迫害されるもののように描きたかったです。 아까 연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마카베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을 말로 함으로써 그게 도미노론처럼 돼서 그거를 남한테 얘기한다는 건 또 이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상식의 그런 강함, 상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 거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인물을 만들어봤습니다. 2つ目ははっきりとしたメッセージではないんですけど、やっぱり一番最初の質問にもありましたけども、ドミノがあるのかないのかって言ったらやっぱりないことにして全てこれが妄想だったって
っていうことにするのはやっぱりつまらないと思ったし、何かこう人間には計り知れない力があるみたいなところを残しておいた方が想像力の働かせる余地がこの世界に残っているっていう点で素晴らしいと思っていて、なのでその分からないっていう状態をそのままお客さんに渡したかったっていうイメージです。 그리고 어떤 딱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이 이야기를 보고 도미노가 있다 없다라고 했을 때 도미노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면은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인간한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이 있다라고 믿는 편이 우리가 앞으로 더 뭔가 상상력을 더 발휘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저는 대본을 읽고 어쨌든 인물을 같이 그려내는 과정 안에서 아마도 마카베는 되게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근데 가까이서 보면 약간 조금 뭔가 다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어떤 순간, 그것을 전파시키는 어떤 설득력을 굉장히 가진 인물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부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었을 때 마카베 모습, 그리고 마카베가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이야기를 진행되는 어떤 과정 안에서, 그리고 그가 그것을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생기면서 그런 변화에 대한 포인트들을 배우들이랑 같이 계속 논하면서 디자인을 해나갔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믿을 것이냐, 저도 작가님과 비슷하게 이걸 어떤 한 단어, 한 센텐스로 딱 규정하기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생각이 계속 영원히 꼬리를 물더라고요.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어떤 연습 과정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각자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제일 앞에 계신 분께서 진짜 열심히 들어주셨어요. 저는 연출님이랑 작가님께 비슷하지만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작가님께서 쓰신 작품들이 향수 도미노 말고도 태양이랑 산책한 숙련자 이런 작품들이 되게 소재가 독특하고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작가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일본어로 질문을 적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私も演技を勉強しているものとして先生の作品からいつも大きな刺激と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いただいています。先生は作品の創作されるとき、どのようなところから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得ていらっしゃるのでしょうか。ミューズや音楽など先生にひらめきを与える源についてぜひお聞きしたいです。 연기를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가님이 작품을 쓰실 때 어떤 데서 영감을 받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하셨어요.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インスピレーションのもと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難しいんですけど、同じ作家とかと喋っていたりとかして創作の最初に結びついている感情は何かっていう話になったことがあったんですよ。 영감을
어디서 받는가 하는 문제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같은 작가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처음에 작품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例えばそれが今の社会に対する怒りっていう感情だったりとか、あるいは個人的な苦しさだったりとか、あとこの喜びを一緒にこう共有したいみたいなことだったりとかあると思います。 예를 들면은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라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괴로움 아니면 정말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이걸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감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でそういった感情の中で言うと自分は何だろうと思うとどちらか多分驚きなんですけどその驚きっていうのは日本語で「if」っていう言葉がそれは恐れ多いっていうような、例えば大自然を見たりとか何か自分を超えたものを感じた時に感じる尊い恐ろしさみたいな、僕は多分その感覚をインスピレーションに戻している。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감정에서 출발을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놀라움인 것 같아요. 뭔가 대자연을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경외심이 가까울 것 같은데요. 놀라면서도 무서우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경외스러운 그런 감정에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なのでこの関数ドミノで言えばそのドミノの力のようなこの世の中の仕組みみたいなものってやつがやっぱり描きたかったです。 그래서 이 함수 도미노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 도미노 같은 그런 어떤 시스템의 어떤 약간 그런 이 세상이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그런 깨달은 그런 거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연출님께 비슷하지만 다른 질문인데 사실 저는 작가님 작품을 읽으면서 이거는 무대에 구현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도 그렇고 산책하는 심령자도 그렇고 되게 심플하지만 효과적으로 연출을 항상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의 영감은 어떻게 얻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일본에서의 연출과 비슷하게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일본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이제 글 이상으로는 알지는 못하고요. 희곡만 본 상태에서 늘 작업을 시작을 해왔었었고, 글쎄요, 영감을 받는다. 모르겠어요. 영감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공연의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그냥 계속 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 요즘 워낙 자료가 많으니까요. 인터넷에서 계속 어떤 이미지들을 계속 돌려서 찾아보기도 하고 영화 같은 다른 영화나 여러 가지 다장르에서 계속 보면서 저런 어떤 장면들 되게 흥미롭다. 이런 것들이 아마 저한테 데이터베이스처럼 남아있겠죠? 근데 그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그런 방식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공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컨셉이 좋을까? 했었을 때 어떤 키워드가 하나씩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산책하는 침략자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이 세계가 이 무대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크게 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뭔가 심지가 계속 길을 걸어야 됐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드로 된 무대에 갖가지 다양한 어떤 공간들을 설정하게 됐었던 것 같고, 근데 함수도민원을 읽었을 때 마카베가 바라보는 세상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카베가 보는 시선, 그리고 그게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게 관찰자 또는 감시하는 형태,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시각적으로 구현을 해낼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제가 연극을 연출을 할 때는 엄청 복잡한 어떤 구성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자꾸 비워내는 것들을 조금 선택하게 되는. 근데 그게 또 참 또 희한하게 마이크 화상 작품을 할 때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작가님 작품에서 늘 흥미로운 부분은 이 세계관이 1번이면 거기에 나오는 인물군들이 너무 명확하다는 거거든요. 각각의 인물이 하나도 빠질 거 없이 각각의 목표와 각각의 색을 다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인물을 제일 잘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대에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비워내는 선택들을 하게 되고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들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 그렇게 집중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 질문까지 저희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연출님, 작가님, 그리고 번역가님 네, 순으로 짧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연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긴 시간 같이 앉아서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글쎄요, 뭐 갑자기 인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연출하는 입장에서도 또 극단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도 좋은 작품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행운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좋은 이야기가 있어야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뭐 한국 작품이든 일본 작품이든 또는 어느 작품이든 뭐 그거에 관계없이 근데 마이크 화상 작품이 항상 저한테 되게 너무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가님께도 감사의 말씀 좀 전하고 싶고 그리고 굉장히 통역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실제로 번역 너무나 적합하게 늘 번역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희 번역가님 그리고 드라마터브 겸에도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 회차가 아주 많지 않아서 앞으로 이제 6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6번 동안 또 성실하게 열심히 더 나아지는 공연 할 테니 저희가 객석이 여러 군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고 네, 또 보러 와주신다면 또 좋은 소문 많이 내주신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本当にこうやって韓国で上演されたお客さんが自分がやった時と同じようなところでこう笑ったり驚いたりしている様を見れて本当に幸福です。 정말로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공연을 올려주셔서 제가 공연했을 때랑 이제 정말 똑같은 곳에서 관객분들이 웃고 뭔가 느껴주시는 거를 본다는 거는 정말로 큰 행복입니다. 本当にイさんのこう演出やっぱ僕もこの作品何度も演出してるんですけど最後にやったのは2022年だったんですけどこう行き着いたところにかなり近い演出なんですね。なのですごくさすがだなと思ったしやっぱりシンプルにやって複雑な物語だけどもシンプルに見せる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ふうに思える演出家ってやっぱりなかなか珍しいと思うんです。 그리고 연출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 작품을 여러 번 연출했었고 제일 마지막에 한 게 2022년인데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은 특히 이제 마지막 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는 그런 연출가가 사실 흔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연출가라고 생각합니다. 本当にこういうやっぱりさっき本との出会いって言いましたけどもやっぱり本も作家もやっぱり演出家との出会いっていうのがすごく大事だと思うので本当にいい
出会いだったと思いますし、この作品がこれからも韓国で上演されると嬉しいです。以上です。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좋은 작품을 만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작가로서도 좋은 연출가를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행운인지 잘 알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작품이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공연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너무 재밌게, 저는 정말 관객 중 한 명으로 너무 재밌게 봐서요. 앞으로도 계속 이 작품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시간 동안 저희 연극 함수도미노 관객과의 대화 참여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대화가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게 될 어떤 함수들을 풀어내는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